안녕하세요. 승부픽스입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무패 예측 분석입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즌 전체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를 따라서 차근차근 최종 예측까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시즌 전체 데이터를 보면서 두 팀의 근본적인 체급 차이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대비가 정말 뚜렷하죠. 뉴캐슬 제츠는 승점 43점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메가던은 무려 15점이나 뒤진 6위에 있어요. 공격력에서도 차이가 확 나죠. 뉴캐슬이 경기당 평균 2.09골, 거의 2골 이상을 넣는 동안 메가던은 1.27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비는 더 심각해요. 메가던은 경기당 1.64골을 실점하면서 득실 마진이 -8을 기록 중이고 심지어 호미점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즌 데이터가 최근 경기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의 기세를 확인해 보죠. 두 팀의 최근 분위기는 뭐랄까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던은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 4골을 넣는 동안 실점은 무려 13골이나 내줬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팀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죠. 경기당 평균 2.6골을 실점하고 있고 무려 13경기 연속으로 실점 중입니다. 반면에 뉴캐슬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아주 안정적이에요. 특히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경기당 평균 실점을 단 0.8골로 꽁꽁 묶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비 밸런스죠. 그리고 그 탄탄한 수비의 중심에는 바로 제임스 델리아노프 골키퍼가 있습니다. 선방률이 무려 70.8%, 정말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공격 효율성을 분석해 볼 텐데요. 여기서는 단순히 몇 골을 넣었는지가 아니라 과연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기대 득점, 즉 XG 값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캐슬의 공격수 라클란 로즈, 이번 시즌에 8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의 누적 기대 득점, XG는 10.8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가 만들어낸 기회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조만간 평균에 회귀하면서 골을 몰아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료인 벤 깁스는 90분당 기대 득점값이 0.80에 달해요. 이건 뭐 그야말로 엘리트급으로 박스 안 침투를 잘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메가던은 해리 소이어가 6골, 안토니 카스레스가 평점 7.22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보면 공격 효율이 너무 낮아요. 대부분의 슈팅이 페널티 박스 한참 밖, 그러니까 득점 확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골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역사는 많은 것을 말해주죠. 자, 네 번째로 두 팀의 맞대결 기록과 전술적인 상성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번의 맞대결 전적은 6승 5무 6패, 정말 완벽하게 팽팽합니다. 역사적으로 두 팀이 만나면 경기당 평균 3.65골이 터지는 난타전이 많았고요. 그중 76%의 경기에서 2.5골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흠, 뉴캐슬이 유독 후반전에 강했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직전이었던 2024년 2월 맞대결에서는 이런 흐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뉴캐슬이 아주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메가더가 어쩔 수 없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 텐데 바로 그때 생기는 뒷공간을 뉴캐슬의 코스타 그로조스와 라클란 베일리스가 빠른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제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변수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과연 어떤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 있는가? 선수단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메가더는 지금 심각한 부상 위기입니다. 윙어 베르나르도 올리베이라, 공격수 지동원, 풀백 해리 폴리티디스, 미드필더 크리스찬 포포비치가 전부 못 나옵니다. 팀의 척추 라인이 그냥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공격수 크리스 이코노미디스가 복귀해서 해리 소이어에게 쏠린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반면에 뉴캐슬 쪽 소식은 정말 엄청난 호재입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알렉산더 바돌라토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건 정말 뼈아프지만 3명의 핵심 공격수가 동시에 돌아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 클레이튼 테일러, 플레이메이커 다니엘 윌머링, 그리고 엘리 아덤스까지
공격진이 완벽하게 복구됐다고 봐야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데이터 최근 흐름, 전술, 그리고 선수 가용성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점 3점짜리 경기가 아닙니다. 뉴캐슬에게는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고요. 메가더에게는 파이널 시리즈 진출이 걸린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절박함이 경기의 모든 변수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결과는 56.4%로 원정팀 뉴캐슬 제치 승리입니다. 무승부 확률은 23.1%, 그리고 메가더의 승리 확률은 20.5%로 예측됩니다. 가장 유력한 예측 스코어는 바로 뉴캐슬의 2대1 승리입니다. 여기에는 메가더의 치명적인 수비 불안과 뉴캐슬의 압도적인 원정 경기력, 그리고 클레이튼 테일러 같은 핵심 공격수들의 동시 복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1대1 무승부인데요. 이건 메가더가 아예 공격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나와서 경기를 교착 상태로 만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복구된 화력을 앞세운 리그 선두 뉴캐슬의 힘겨운 원정 승리죠. 이것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경기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